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중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해병대 최초의 함정 청새치급 고성 전투 주정입니다. 이틀 전인가 이제 진수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해병대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배가 해병대 최초의 함정이라서 해병대도 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속 전투 주정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거예요. 해병대 첫 함정 도입한다. 고속 전투주정 청새치 진수. 제 최고 속력은 80km인데 43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을 가지고 있으며 방탄판을 적용했다. 그리고 시험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해병대 인도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은 고속 전투주정은 해병대가 최초로 도입하는 함정으로 국산 조선 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이 집약된 전력이라고 하며 실전 배치되면 신속한 증원 전력 전개 등 임무를 수행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해병대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신속한 증원 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청새치급이 배치가 맨 처음에 될 곳은 어디냐고 추정이 되냐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라고 추정이 됩니다. 대청군도에 먼저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이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스펙이 막 대단하지 않아요. 일단 배수량은 아무리 해봤자 30톤밖에 안 돼요. 작습니다. 전장은 18m 정도 되고요. 추진체계는 워터제트, 그리고 속력은 45노트, 그리고 무장은 12.7mm, RCWS 한문하고 K16 기관총 2정입니다. 수송 능력은 무장병력 약 20명쯤 됩니다. 다양한 이제 장비가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상 떠다니는 K21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해상판 IFV가 아닌가 싶은 스펙이에요. 12.7mm RCWS 한문, 7.62mm 2정 달려있어서 보병 지원 화력으로는 튼실하고요. 그리고 무장병력이 약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짝부대 혹은 특수부대들이 투입될 때 이제 이 정도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스펙인데 여기 보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해병대가 최초로 도입하는 함정이다 라고 하잖아요. 물론 최초로 도입된 함정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제가 맨 처음에 갸우뚱했어요. 어떤 거에 갸우뚱했냐면 얘가 최초 아닌가? 얘도 배라는 정의에 완벽히 들어맞는 애잖아. 아니 최초의 함정이라길래 얘도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드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초의 고속 전투 주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속 전투 주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개념이 뭐냐, 이거 생각보다 되게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고속 전투 주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스웨덴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스웨덴만 만들었거든. 러시아는 비슷한 걸 만들었긴 했는데 얘랑 좀 개념이 달라요. 고속 전투 주정이란 뭐냐, 연안, 하천, 늪지대 등 수신이 얕고 그리고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된 소형, 경량, 고기동 전술 선박입니다. 사실상 전술 선박인데 그냥 육군으로 치면은 거의 IFV예요. 바다의 IFV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예, 진짜. 특징으로는 워터제트 추진이 있고요. 선수 램프가 있으며 다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워터제트를 왜 달고 있냐? 빨라야 됩니다.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워터제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수의 램프가 있어요. 선수의 램프가 왜 있냐? 신속하게 병력들이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성이란 뭐냐? 병력 탑승 구역이 여기에 있는데 이 병력 탑승 구역은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병력이 없으면 여기에 물자를 실어 나를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물론 이제 그 물자는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어쨌든 병력을 탑승을 시킬 수 있다는 건 공간에 물자도 수송을 할 수 있다. 정말 긴급하게 지금 당장 이제 뭔가 수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쓰겠죠, 이거를. 뭐 하여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신뢰성과 다목적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군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보통 상륙할 때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상륙을 할 때 상륙정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상륙정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륙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얘랑 상륙정이랑 차이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상륙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륙정이 아니라 사실 보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물개급 상륙정인데 얘랑 뭐가 다르냐, 일단 상륙 규정이 훨씬 더 많은 인원과
그리고 물자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륙 주정은요, 인원 및 물자 수송은 물론 차량과 전차도 수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승하차할 수 있어요. 근데 매우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얘가 은근 커요. 배보다는 당연히 작지만 은근 커요. 그래가지고 상륙을 할 때 적의 잔존 세력이 있으면 그 적의 지상 화력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나연 일병 구하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병대가 상륙을 하자마자 독일군의 공격에 우수수 쓰러지잖아요.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얘가. 근데 반면에 고속 상륙 주정은 최대 20명밖에 수송을 못해요. 매우 제한됩니다. 근데 대신에 속도가 매우 빨라요. 따라서 고속 상륙 주정은요, 상륙 작전을 할 땐 먼저 병력을 투입해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로도 쓸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사보타주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고속 상륙 주정이 실제 전과가 있거나 그러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이에요. 실제로 우러전에서 얘가 활약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도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대요. 특히 이제 2024년에 러시아가 점령 중인 킴번사주에 우크라이나가 상륙시켜가지고 사보타주를 했습니다. 사보타주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뭐 여튼 이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야간에 고속으로 접근해 상륙했고요. BTR 장갑차 파괴를 했답니다. 6량 파괴했대요. 그리고 관측 초소 등을 파괴를 했으며 해안가에서 12.7mm 중위관 총하고 유탄 발사기로 러시아군 증원 병력에 화력 지원을 해서 증원 병력도 이제 차단을 시켰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킴번 사주가 어디냐면요, 킴번 사주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여기 갖고 있단 말이야. 오차코프 여기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오차코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쓱 와가지고 이제 뭐 사보타주를 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도 이런 지역과 굉장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서해 5도입니다. 근데 이 해안 지형이 스웨덴도 보면은 이게 스웨덴 땅이거든요. 스웨덴은 이 고틀란드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스웨덴 군의 전략이 여기를 무조건 사수한다요. 왜 고틀란드를 사수하냐, 고틀란드 앞에 칼라닌그라드가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 친구들이 스웨덴을 공격을 한다면 무조건 고틀란드를 공격을 할 거니까 이 고틀란드를 기필코 사수한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틀란드를 사수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방식이 뭘까를 연구하다 보니 고속 전투주정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서북도서에 이렇게 있는데 유사시가 되면은 러우전 사례처럼 우리도 유사시에 고속 전투주정으로 사보타주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백령도에서 여기까지 20km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황해도 아니면 이제 평양 이런데 이제 유사시에 상륙작전을 해야 된다고 쳐. 그러면 일단 먼저 가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고속 전투주정을 타고 상륙을 한 해병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몇 척 건조될 거냐 이겁니다. 지금 한 척밖에 없거든요. 배 같은 거는 몇 척 건조될지가 대충 나오는데 얘는 몇 척 건조될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해병대에서 공개한 자료거든요. 우리 고속 전투주정 상륙할 때 먼저 가가지고 상륙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가 뭐 표현한 걸로 치면은 일단 대규모 상륙 작전을 할 때도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수십 척은 건조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척 건조될진 몰라요. 20척이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20척 넘어가지 않으면 진짜 아쉬운데, 그래서 아직까지 한 척밖에 안 나온 상황이고 전력화도 되지 않았고 그냥 진수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